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거장들의 작품이 선을 보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직접 관객들을 만난 영화 스타들은 누군지 김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영화의 축제는 아시아 영화의 별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시작됐습니다. 코발트 색상의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은 박은빈. 비프 개막식 최초로 여성 단독 사회자로 개막식장을 꽉 채웠습니다.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송강호. 이번 영화제 호스트 역을 맡으며 올해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액터스 하우스를 통해 거침없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풀어낸 윤여정. 또 영화와 작품에 관한 관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송중기, 한호주, 손조까지 아낌없는 팬 서비스를 선사했습니다. 홍콩 스타 주윤발과 중국계 배우 판빙빙, 프랑스 감독 베르트랑 보넬로, 거장 감독과 배우들은 갈라 프리젠테이션에서 만났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 오픈 토크 현장은 관객 열기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를 비롯해 발레리나, 비질란테, 화란, 거래, 거미짓 등 출연 배우와 감독들이 총 출동해 영화 세계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창동 감독과 고 윤정희 배우의 배우자이자 유명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가 한국 영화사 최고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그녀의 삶을 추억해보는 것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만의 매력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구 한 고등학교는 1년 가까이 야간 자율학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입니다. 한낮인데도 인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 앞은 수풀이 무성하고 골목길은 생활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 배설물까지 더해져 악취도 심한 상태. 밤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학교를 통하는 가장 큰 도로입니다. 현재 가로등에만 의지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거의 보이질 않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은 3곳. 다른 곳은 도로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설치한 CCTV가 있지만 방범용일 뿐. 문이 열린 빈집들은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포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곧 철거될 거라는 그 명분 하에 아무것도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철거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미리 확보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에 대해 해당 재개발조합은 올 연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구청에 방문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해당 고등학교 주변엔 또 다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통학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후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 정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그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남구청과 조합 측과 치안 관계자와 서로 협력하여 편안하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이 될 수 있게끔. 한편 지난 5일 남구 간만동의 한 재개발지 폐업식당 냉장고에선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재개발구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주말 나들이 하기 좋은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사상구에서는 부산 제1호 지방정원인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 강변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에 드넓은 녹색 잔디, 시민들의 쉼터인 삼락생태공원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열린 뒤 곧이어 사상 강변 축제가 준비 중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기도 재즈 페스티벌처럼 피크닉 즐길 수 있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시 우수 축제로 선정된 사상 강변 축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이곳 삼락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사상 강변 축제. 슬로건은 20년의 빛, 사상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축제는 총 4개 테마, 6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거 만들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제1호 지방공원으로 지정된 삼락생태공원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행사를 풍성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층 다양해진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축제에 흥미를 더할 사상강변축제.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된 사상강변축제가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남구의회가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주요 조례안 등을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제322회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조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주요 조례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청장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를 기존의 남구사랑 상품권과 함께 현금으로도 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 발언엔 3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먼저 김철현 의원은 남구가 부산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빈집의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파악할 수 없는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어주십시오. 무허가 빈집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김근 의원은 유아의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를 지자체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부터 5세의 아동은 특별활동비 월 1만 5천 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구 특색에 맞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박찬 의원은 용호동 배수 취약 지역에 조속한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현장 영상을 준비해 보여주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문현 3구역 주택재개발지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갖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부산 최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강서구에 문을 열면서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운영 2년 만에 존폐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문을 연 한솔대학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와 자립생활, 직업 전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선 7기 강서구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에코델타 시티에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을 포함하는 통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받아들여 민관 위탁으로 시설을 먼저 운영하다가 복지관이 완공되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강서구청장님을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우리가 촉구를 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졸업하면 갈 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이게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하지만 운영 2년 차인 올해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한 해 운영비 5억 원과 시설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초 운영 기간인 3년을 채우면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합복지관 건립이 차질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당분간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궁금했던 차이입니다. 그 3년 뒤에 그 어떤 그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어떤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언급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통합복지관 착공도 내년으로 미루어지면서 한솔대학의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도 2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치면 최소 2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1월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사전 절차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는 통합복지관 안에 지역에 없던 장애인 복지관 설립이 확정됐지만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사실은 특수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 한 해 졸업생들이 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졸업하고 나면 전혀 답이 없고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 찾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엄마들이. 그리고 이때까지 강서구에서는 그게 당연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립한 장소가 이렇게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불과 2년 만에 폐쇄가 거론된다는 건 우리 장애인의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솔대학의 설립은 발달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말 금정구에 부산 두 번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지만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에 설립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참전기념탑 주변은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광장으로 개방해 더욱 쉽게 오갈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기념공원 옆 교차로에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잔디가 깔려있던 바닥을 파헤치고 경계석도 제거합니다. 바로 옆 인도도 파헤쳐졌습니다. 부산시가 3억 원을 들여 광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는 기념탑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바닥 경계석은 낮춰 광장으로 개방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광장은 넓히고 잔디 대신 보도블럭을 깔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기념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광장 옆 차로는 높여 차량의 서행 운전을 유도합니다. 한때 우길기 형상으로 논란이 된 기념탑에도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 기념탑은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5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맞아 건립했습니다. 우길기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기존의 유엔 6.25 참전 국가가 16개국에서 우리 참전국 6개국을 보태서 6개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표시를 다시 추가를 하여서 우길기의 모습이 상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탑신에 새겨진 금성문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금성문엔 탑을 세운 이유가 적혀 있는데 내용 중 십자군이란 표현이 세계 평화 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연말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계 평화문화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유엔 평화공원을 주 출입구로 대연수목원과 기념공원을 연결하는 축을 만들고 문화회관과 박물관, 기념관 등을 연계한 개방형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거리를 걷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화단을 살펴보면 일회용 커피잔이나 담배꽁초 등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탕후루나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점포들이 늘면서 나타난 골칫거리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남포동과 서면,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 앞은 유동인구가 많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일상인 곳입니다. 남포동의 경우 탕후루 판매점 3곳이 몰려 있는 데다가 포장 전문 카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탕후루를 꿰는 꼬치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고 일회용 컵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포에서도 쓰레기통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 손님들이 밖에서 먹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커피 가다가 먹고는 저런 데 하나 버려놓잖아. 그럼 그럴 때 내가 가야서 요 주 놓으면 되는데 나도 못 볼 때가 있잖아. 그러면 그 버리는 자리라고 막 수고해? 좀 있으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지. 그냥 아무데나 시기 집어 던지고 놓고 가고 또 화단 옆에 보면은 막 담배꽁초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기점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공공쓰레기통. 하지만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공공쓰레기통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중심가에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20m 간격으로 이렇게 뜸뜸이 해놓으면 많이 활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테고.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나누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인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지금 쓰레기 봉다리를 중간에 이렇게 깔아놔봐도 사실 그 안에다 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밖에다 버려버리고.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 투기와 공공쓰레기통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할까? 지금 우리 시 그 공공쓰레기통은 한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504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에 이렇게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노점상 주변의 환경미화원들이 적게 청소가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쓰레기통이 좀 필요하다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돈을 지원을 해서 그 확대하는 방향에는 구군과 같이 의견을 맞출 계획입니다. 한편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번화가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불법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부산 16개 구군이 적발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총 1,720건입니다. 앞서 2021년 3,268건, 2022년에는 2,697건 등 매년 2,500건이 넘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는 길거리대로, 주택가는 주택가대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부산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건 관련된 공무원을 늘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좀 자발적인 활동들을 결합하는 방법들. 근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연결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늘어나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마다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쓰레기통 설치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입니다. 더 이상 부산시의 길거리가 쓰레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행동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서 조금은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부가 우리 전통 혼례를 체험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았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 사모관대 차림의 신랑, 전통 혼례 신행길을 따라 식장으로 향합니다. 이어 식이 시작되고 한 번 짝을 맺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는 상징, 나무로 만든 기러기도 두 손 모아 정성을 다해 건네봤습니다. 4년 전 아내의 고향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부부.
낯설지만 뜻깊은 전통 방식으로 또 한 번 평생을 약속합니다. 모범이 되게 잘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많은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 제가 영광도 너무 영광이고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모금 술을 나누며 부부의 인연을 알리는 다문화 가정 전통 혼례. 이처럼 지역 축제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준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맡았고 새마을 부녀회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도 힘을 보탰습니다. 각 단체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또 같이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단합과 화합을 또 하는 의미가 특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전통 혼례가 끝난 뒤에는 주민 화합의 장이 더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동네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500여 명의 주민이 이날 전통 혼례 하객으로 또 마을 잔치가 이어지며 이 모처럼 색다른 추억을 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잊혀져 가는 이런 삶이 더욱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도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의 전통 혼례. 사라져가는 전통 혼례의 멋과 전통을 느끼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며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 정다운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